저는 한영식입니다. 올해 70, 강원도 강릉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죠.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며 자랐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였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알람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어부셨고 어머니는 미역을 따서 파셨죠. 형제가 많아서 항상 배고팠어요. 하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서울로 나가서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영식아,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바닷가에서만 살 거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서울로 올라왔어요. 20살 때였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서울역에 섰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처음엔 고시원에서 살며 은행 시험을 준비했어요. 돈이 없어서 하루 한 끼만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버텼죠. 한영식 씨 합격하셨습니다. 드디어 은행원이 됐어요. 그때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강릉 고향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소식을 전했죠. 어머니, 저 은행원 됐어요. 정말이냐? 우리 영식이가 드디어. 어머니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바라던 일이 이뤄진 거였으니까요. 은행 생활은 안정적이었어요. 매달 일정한 월급이 들어오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죠. 동료들과도 잘 어울렸고 상사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내 순이였죠. 은행 고객으로 왔다가 알게 됐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실례지만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시간 있으세요? 갑자기 왜요? 그냥 뭔가 특별한 분 같아서요.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죠. 순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강릉에서 어머니도 올라오셨고 은행 동료들도 많이 와줬죠. 작은 식장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순이야,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럼요. 우리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신혼집은 작은 투룸이었어요. 하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라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순이가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렸어요. 첫째 딸 은영이가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를 보며 아버지가 됐다는 실감이 났죠. 순이야, 우리 딸 정말 예쁘다. 당연하죠. 아빠를 닮아서. 그 후 둘째 미영이, 셋째 막내 소영이까지 태어났어요. 세 딸을 키우느라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은행 일도 순조로웠어요.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죠. 주택대출을 받아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부자예요? 하하,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은영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을 때 가슴이 뿌듯했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놀러 다녔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곧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느 날 동료가 주식 얘기를 꺼냈어요. 영식아,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좋더라. 나는 벌써 몇백만 원 벌었어. 정말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 안전한 거 몇 개 추천해 줄게.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투자했는데 실제로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순이야,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정말요? 얼마나요? 이번 달에만 100만 원 넘게. 순이도 기뻐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였죠. 하지만 그게 함정이었어요.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적금도 깨고 대출도 받고 주식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위험해 보여. 괜찮아. 이번에 크게 한번 벌면 집도 바꿀 수 있어. 순이의 걱정을 무시하고 계속 투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몇 천만 원이 날아간 거였어요. 이럴 수가 없어. 모니터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이 전부 사라진 거였어요. 아니, 빚까지 생겼죠. 집에 돌아가서 순이에게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게 만류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생겼다고. 순이야, 미안해. 왜요? 무슨 일이에요? 주식이 망했어. 우리 집 팔아야겠어.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죠. 알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때 순이의 체념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을까? 얼마나 절망했을까?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이었는데. 집을 팔고 광명으로 이사했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빚도 있고 체면도 구겨졌고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산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서울에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아이들은 어려서 잘 몰랐지만 순이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엄마, 왜 이사 온 거예요? 아빠 직장이 바뀌어서 그래. 순이가 아이들에게 둘러댔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은행도 그만둬야 했어요. 서울까지 다니기에는 너무 멀었거든요. 대신 안산에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만난 게 다단계 회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는데 그때는 절박했거든요. 한영식 씨, 이 사업 정말 좋아요. 몇 달만 하면 월 수입이 몇백만 원은 될 거예요. 정말인가요? 당연하죠. 우리 회사 제품은 정말 혁신적이거든요. 그 말에 속아서 다단계에 빠져들었어요. 제품을 사재기하고 지인들에게 팔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순이야, 이거 한번 써봐. 정말 좋은 건강식품이야. 또 그런 거 사왔어요?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 있어요? 순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집안 살림도 빠듯한데 자꾸 이상한 제품들을 사오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집에 쌓인 제품들을 강릉에 있는 어머니께 떠넘겼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죠. 어머니, 이거 좋은 거니까 드세요. 영식아, 이런 비싼 거 왜 샀나? 돈 아깝지 않아? 어머니도 눈치채셨어요. 이게 정상적인 장사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저는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인들에게도 강매를 했어요.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죠. 형님, 이거 정말 기회예요. 몇 개월만 하면 가족들과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영식아, 너 요즘 이상하다. 예전 같지 않아.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만날 때마다 제품 얘기만 하니까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인간관계도 망가져갔습니다. 몇 년 버티다가 결국 다단계도 포기했어요. 남은 건 빚과 상처뿐이었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던 중 나이트클럽 웨이터 자리를 구했어요. 예전 은행원이었던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니 정말 초라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손님들을 안내하고 술을 따라주고 청소도 했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어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상대방이 병으로 제 오른쪽 눈 위쪽을 찔렀습니다. 아, 오른쪽 눈 위쪽이 찢어졌어요. 피가 흘러내리고 시야가 흐려졌죠.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른쪽 눈이 실명된 거였습니다. 환자분, 유감스럽지만 시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정말로요? 한쪽 눈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충격적일 줄 몰랐어요. 세상이 반쪽만 보이는 기분이었죠. 순이는 병원에서 울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그 사건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결국 5년간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복잡해서 말하기 어렵지만 그 시비와 관련된 일들이 꼬여서 그렇게 됐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중국에 간다고 했어요. 감옥에 간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중국에서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올게. 아빠가 없어도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은영이가 전화로 물었을 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죠. 감옥에서의 5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참담했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한영식, 면회 왔어. 가끔 순이가 면회를 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줄었죠. 집에는 별일 없지? 네, 아이들 다 잘 지내요. 짧은 대화뿐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순이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출소했을 때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자랐고 순이도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크게 바뀐 건 우리 부부 관계였어요. 예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죠. 출소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어색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이들은 저를 어색해했고 순이는 예전과 달리 차갑게 대했습니다. 아빠, 중국에서 뭐 하셨어요? 응, 사업했지. 힘들었어. 막내 소영이가 물었을 때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순이와는 거의 대화가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5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실망감이 벽처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순이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뭘 얘기해요? 이제 와서 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5년의 공백과 한쪽 눈의 실명은 큰 장애물이었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봐도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혼자 드시는 거예요? 네, 그냥 시간 보내려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여자였어요. 저보다 좀 어렸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었죠. 대화가 잘 통했어요. 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영식 씨는 참 재미있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저도 오랜만에 즐겁네요.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집에서 느끼는 차가운 분위기와는 달리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륜이었어요. 아내가 있는 몸으로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건 잘못된 일이었죠.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어요. 순이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어요.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니까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냥 친구 만났어. 친구요? 어떤 친구요? 결국 들키고 말았어요. 순이가 제 휴대폰을 보게 된 거였죠. 이게 뭐예요? 이 여자는 누구고요? 순이야, 오해야. 그냥 친구라니까.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내요? 당신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순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죠. 당신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들 키우고 생계 꾸려가고. 그런데 나와서는 다른 여자를 만나요? 순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정말 그랬어요. 순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하고 제 감정만 생각했던 거죠. 이혼하죠.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까 충격이었죠. 순이야,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우리 이제 끝이에요. 그렇게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빠, 엄마, 왜 이혼해요? 막내 소영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게 됐어요. 작은 원룸에서 쓸쓸한 나날을 보냈죠. 가끔 아이들과 만났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여러 여자들을 만났어요.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이었죠. 진실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위로가 필요했어요. 영식 오빠, 우리 사진 찍자. 함께 어울리며 사진도 찍고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실이라는 여자와는 꽤 오래 동거했어요. 편안한 사람이었거든요. 오빠, 밥 먹어. 고마워. 방실아,
가정적인 면이 있어서 같이 있으면 안정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니었죠.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심심할 때는 콜라텍에 가서 춤을 추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영식 씨, 춤 잘 추시네요. 젊었을 때 좀 배웠거든요. 거짓말이었지만 분위기를 맞춰줬어요. 그런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떡볶이 장사였죠. 포장마차를 하나 차려서 저녁 시간에 장사를 했어요. 아저씨, 떡볶이 맛있네요.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요리하는 재미도 있었고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며 살았어요. 순이와 이혼한 후로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어요.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동네 아줌마들, 학생들, 직장인들.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저씨,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그냥 정성껏 만드는 거지.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잘하는 일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른 음식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해봤죠. 이거 맛있는데? 내가 요리 재능이 있나? 혼자 중얼거리며 뿌듯해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해보게 된 거였죠. 동네 복지관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했어요. 처음엔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식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복지관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어르신들도 좋은 분들이었죠. 영식 씨,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재미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라 이야기도 잘 통했죠. 오랜만에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동사무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체조도 하고 문화 강좌도 들었죠.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형, 오늘도 나왔네? 그럼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새로 사귄 친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웃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저는 사람들과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떡볶이 장사로 번 돈이 있으면 친구들 밥 사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영식아, 네가 왜 이런 걸 다 내? 뭐 대수로운 일이야.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실제로 제가 사는 집에는 항상 사람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놀러 오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수다 떨러 오기도 하고.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도 늘 북적댔습니다. 영식 씨 집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 맞아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비록 많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라는 게 감사했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막내 소영이가 자주 안부를 물었어요.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소영아,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요. 아빠 건강하게 사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저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됐거든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계속 아프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몸이라 미루게 되더라고요. 몇 주 후 통증이 더 심해져서 결국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어떤가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때 직감했죠.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지만 암일 가능성이 높아요. 췌장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이가 70인데 이제 암까지 생겼다니. 수술은 가능한가요? 다행히 초기 단계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혼자 병실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번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다 제거했다고 했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소영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괜찮다. 의사가 잘 됐다고 하더라.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딸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동안 부족한 아버지였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퇴원 후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3개월, 6개월까지 깨끗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어요. 건강관리에 신경 쓴 보람이 있었죠. 하지만 6개월 후부터 다시 복통이 시작됐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요. 스트레스나 소화불량일 수도 있어요. 그럼 약 처방해주세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아팠죠.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에 갔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네요.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그때 의사가 큰딸 은영이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다고 나중에 들었어요. 암이 신장으로 전이됐다는 얘기였죠. 아빠한테는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충격이 클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은영이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고 했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는 상태였지만 뭔가 심각하다는 건 느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계속됐어요. 복지관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아픈 몸이지만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즘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진 게 보였어요. 볼살도 빠지고 눈도 깊이 들어갔죠. 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막내 소영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야위셨네요. 그래? 별로 안 느끼는데. 정말 많이 빠지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소영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딸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빠, 혹시 모르니까 정기 검진 받으세요. 하지만 소영이는 계속 걱정스러워했어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빠, 장수 사진 찍으러 가요. 뭐? 장수 사진? 네, 지금 얼굴이 좋을 때 찍어두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장수 사진이라니.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왜 그런 걸 찍어야 하나 싶었죠. 소영아, 그런 거 찍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 아니에요.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안 찍어도 되지만 미리 찍어두면 장수한다잖아요. 소영이가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딸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찍자. 정말요? 그럼 이거 용돈이에요. 소영이가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요. 만져보니 꽤 두툼했어요. 이건 뭐야? 너도 어려운데 왜 이런 걸 줘? 아빠가 멋있게 찍으려면 정장도 새로 사야 하고 사진관도 좋은 데 가야 하잖아요. 딸의 마음이 고마웠어요. 결혼해서 살림도 어려울 텐데 이런 돈을 준비했다니. 고맙다, 소영아. 아빠가 정말 고맙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소영이가 간 후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딸이 왜 갑자기 장수 사진 얘기를 했을까? 혹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딸이 원한다면 해야죠. 다음날 바로 정장을 사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옷을 사는 거라 설렜습니다. 어르신, 이 정장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한번 입어볼게요.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입어보니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으니까 기분도 좋아졌어요. 이걸로 주세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정장을 사고 나서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사진관을 찾아갔어요.
사진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사진을 찍으실 건가요? 장수 사진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잘 차려입으셨네요. 사진관에서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다듬어줬어요. 거울을 보니 젊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사진 찍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어주세요.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거라 어색했어요. 하지만 사진사가 계속 격려해주니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었어요. 진지한 표정도 하고 웃는 모습도 찍고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멋진 옷을 입고 사진도 찍고 소영이가 시킨 일이지만 나름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일주일 후 사진을 받으러 갔어요. 액자에 넣어준 사진을 보니 정말 멋있게 나왔더라고요. 와, 정말 잘 나왔네요. 어르신이 워낙 좋은 분이라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가끔 쳐다보면 뿌듯했습니다.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소영아, 사진 정말 잘 찍었어. 고마워. 다행이에요. 정말 멋있게 나오셨죠? 응, 오랜만에 이런 사진 찍어봤네. 그런데 소영이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울먹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소영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딸도 어른인데 알아서 하겠죠. 사진을 찍고 나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뭔가 정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도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복지관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이 집에 놀러와서 수다 떨고. 영식아, 요즘 사진 찍었다며? 응, 장수 사진 찍었어. 벌써? 아직 이르지 않나? 친구들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미리 준비해두는 거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것도 그렇네. 사실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식욕도 떨어졌죠. 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나누는 것도 더 많이 하고 베푸는 것도 아끼지 않고. 영식이 형, 왜 이렇게 잘해줘? 그냥 기분이 좋아서.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복지관에서 만난 동갑내기 친구 정수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수야,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런가? 영식이 형 요즘 철학자 같아. 맞아요. 요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을 알 수 없으니까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동사무소 프로그램에도 더 열심히 참여했어요. 건강체조 시간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따라했죠. 영식씨,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문화강좌에서는 노래도 배웠어요. 어릴 때 불렀던 동요들을 다시 부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고향의 봄을 부를 때는 강릉 바닷가가 그리워졌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모든 게 그립더라고요. 집에서는 요리도 더 열심히 했어요. 복지관에서 배운 건강식 만들기도 해보고 예전에 떡볶이 장사할 때 익힌 요리 솜씨도 발휘했죠. 영식이 형, 이거 정말 맛있다. 레시피 좀 알려줘. 비법은 정성이야. 정성. 친구들이 놀러와서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나누는 기쁨이랄까요? 어느 날은 동네에서 어려운 할머니 소식을 들었어요. 혼자 사시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럼 안 되지.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바로 친구들과 십시일반 모금을 했어요. 저도 가진 돈을 다 내놓았죠. 영식아, 네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있어. 나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그 할머니께 돈을 전해드릴 때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영식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죠. 콜라텍에도 가끔 갔어요.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영식 씨, 춤솜씨가 늘었네요. 하하, 연습을 좀 했거든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픈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큼은 즐거웠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있을 때 문득 생각했어요.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고. 비록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강릉에서 시작해서 서울, 광명을 거쳐 여기까지. 은행원도 해보고 다단계도 해보고 나이트클럽 웨이터도 해보고 감옥도 가보고 떡볶이 장사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죠. 모든 경험이 저를 지금의 한영식으로 만들어줬어요.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안해요.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딸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친구들도 많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있고 벽에 걸린 장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이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평안해 보이네요. 이런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파란만장했지만 결국은 평안을 찾은 사람으로 말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감사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소영이가 장수 사진을 찍자고 했을 때는 이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이 사진이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벽에 걸어두고 가끔 바라보며 뿌듯해할 거예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소중해지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더욱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제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편의 인생 드라마를 제작해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공유하셔서 지인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